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새별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남산근린공원이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명품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남산근린공원 명품화 사업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상주시를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주시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상주시는 남산근린공원의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고 도심 속 녹지공원을 통해 도시의 생명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최신 트렌드에 맞게 공원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인프라와 시설물 등을 추가해 상주를 대표하는 도심 숲 휴식 공간으로 하루 3,000명에서 4,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혁신적인 공원 명품화를 위해 산책로 정비와 주차장 확장, 도서관, 잔디극장, 일몰 전망대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휴식과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23일 청리면 마곡리 1234번지 일원에서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상주시와 상주소방서, 상주경찰서, 김천상주대대,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 KT 김천지점 등 훈련 참가 기관을 포함해 국민체험단과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현대파이프 임직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병행하는 통합 연계 훈련으로 진행했습니다. 토론 훈련은 강영석 상주시장 주재로 상황 판단 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으로 진행됐고 현장 훈련은 정상원 상주부시장 주재로 청리면 마곡리 1234번지 일원에서 실시됐습니다. 훈련 유형은 극한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및 대규모 풍수의 재난 상황에 대한 초동 대응,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한 수습 복구 훈련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23일 2024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단체 부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청소년에 대한 포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 연계 사업으로 환경 동아리를 운영해서 2023년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우수 학교 밖 환경 캠페인 부문 동상 수상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후 직업체험장을 활용해 꿈드림 카페 기부 활동으로 지역사회복지기관에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직업체험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에 초코머핀을 만들어 기부하는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 활동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금 공모 사업에 신청 지원해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봉사단체 나누우리회는 지난 23일 나누우리회 회원이 직접 조리한 짜장을 관내 소외계층 2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나누우리회는 6년 전 결성된 봉사활동단체로 복지단체와 요양시설 등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외서면에서는 2021년부터 매월 소외계층을 위해서 짜장 나눔 봉사로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화동면은 새마을 남녀 지도자 회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이소리 이소천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및 잡목 제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가시박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덩굴식물로 박과 유사한 모습의 가시가 나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며 주변 식물을 휘감고 자라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해 200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령사에서는 지난 5월 17일 은청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관내 저소득 취약 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이웃 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상주시 은청면 황령리 칠봉산에 소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황령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스마트팜 창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초이론부터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위주의 장기 교육을 실시하는 2024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7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0일까지며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로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주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선발 인원은 52명으로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과정을 거쳐 7월 24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교육생은 총 20개월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1972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후천교 하단공터 및 북천교 산책로에서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조합 상주시 지회 회원 및 상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 80여 명이 참석해 후천교 하단공터에서 상주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소모품을 무료로 교체해 배출 허용기준 초과 우려 차량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천교 산책로에서 지속가능발전 생활실천 캠페인 및 환경변화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탄소 줄이기 서명운동, 정화식물 심기, EM 흙곡 만들기, 기후환경 관련 사진 등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준비했으며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의 필요성 및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28일 인공지능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 개발 기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산불 감시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연구 결과에 따른 기술과 재원의 구체화, 향후 연구 추진 절차 및 전략, 추정 예산안 등이었으며 시는 이날 최종 보고회 내용과 참석자들의 의견 등을 더해 시에 실적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본 용역을 통해 인공지능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열화상 CCTV 카메라, 드론 스테이션, 드론 통합관제센터 등 시스템 운영 장비, 물품 표준 규격 및 재원 등 통합관리 체계 구축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상주시에서는 지난 29일 사벌국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중부내륙선 상주 화물차 휴쉼터 설치 사업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부내륙선 상주 화물차 휴쉼터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중부내륙선 상주 IC에서 북상주 IC 구간 내 화물차 휴쉼터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의도 함께 도모할 예정입니다. 중부내륙선 구간 내 화물차 휴쉼터 신설로 화물차 전용 주차 공간을 확충해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휴식을 보장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졸음운전 사고의 감소로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에서는 이달 27일 우리시에 찌쯔가무시증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말 진드기 물림 예방을 위해서 북천 시민공원과 시민문화공원, 태평성대 경상감염공원 4개소에 기피제 자동분사기 5대를 설치했습니다. 연간 5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찌쯔가무시증은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상주시에서는 연평균 61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경북도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45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털진드기는 주로 남부 지역인 전라도와 경남, 충남에 많이 분포하나 최근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 반경이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상주 지역은 가을부터 초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봄, 여름에도 발생한 이력이 있어 수풀에 노출되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주된 증상은 발열과 근육통, 발진 등이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방 백신은 없으나 항생제 복용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기저질 환자 또는 고령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붙은 진드기를 발견했거나 물린 자국을 발견한 경우 잠복기인 최대 10일간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사과와 복숭아, 감나무의 피해가 큰 과수 탄저병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감염 시기인 5월부터 수확기까지 철저한 예방 및 집중 방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년 과수의 탄저병이 대량 발생해서 사과와 복숭아에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과 생산량이 43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가격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철저한 방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탄저병은 6월에서 7월 사과와 복숭아 등 주요 과수에 발생하는 병해로 25도에서 3도씨의 온도와 70% 이상의 상대 습도에서 활발하게 감염됩니다. 탄저병의 1차 전염원은 지난해 이병과실, 가지, 낙엽 등이며 대부분 강우시 빗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병원균에 감염된 과일은 환경 조건에 따라 4일에서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2차 전염원인 분생포자의 형성과 함께 병증이 나타납니다. 탄저병에 감염되면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이 반점이 점차 커지면서 병반부가 함몰됩니다. 병반부에는 검은 반점과 주황색 분생포자가 형성되며 과일 안쪽은 V자 모양으로 과신부까지 썩어 들어가 과일은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특히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6월에서 7월 철저한 사전 예방과 집중 방제로 병원균의 확산을 저지해야 합니다. 우선 감염된 과일이나 가지 등이 없는지 수시로 예찰해 발견 즉시 과원 밖으로 제거하고 과원 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바닥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수관을 관리하며 배수 등이 원활하도록 과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 방제를 했어도 강우량이 많고 연속 강우가 있을 경우 강우 사이 또는 전후에 추가 방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15일간 상주 중동강변 축구장에서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6일간 조별 예선전을 치른 뒤 토너먼트로 우승컵의 주인을 가리게 되고 전국 축구 강호 고학년 38개 팀과 저학년 32개 팀, 총 70팀이 참가해 고교축구 최강 자리를 놓고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지난해 김천시에서 개최한 제47회 본대회에서는 상주시에 소재한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가 우수상을 차지해 올해 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필적 확인 문구는 양광모 시인의 시 가장 넓은 길 속 한 구절이 사용됐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이 매 교시마다 써내려간 문구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는 내 마음속에 가장 넓은 길을 들여다보세요. 도경수의 우리가 몰랐던 것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손새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